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9월 둘째 주 시황 관심주 언급을 해드릴 방송 열었습니다. 미증시는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좀 꺾이는 모습에도 장중에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나스닥은 어찌 보면 이제 연중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는 그런 점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그래도 고용지표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좀 약세로 좀 전환됐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엔 좋았는데 이내 뭐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8월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7월에는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 PPI는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9월 17일, 18일에 미국 금리 인하 관련된 뉴스가 나오겠죠. 근데 인하를 거의 한다라고 확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연말에 또 한 번 할 수 있을지, 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관련된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미국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표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략 물가가 뭐 여러 지표들이 다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계단식 상승이라도 하는 그런 상승 지표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GDP 성장률이 되레 좀 예상치를 좀 높게 형성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일본이 드디어 이제 서면으로 관세 협상의 도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찍었고요. 그 이제 15% 관세 협상 서면으로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을 했던 그런 나라들의 본격적인 서면 확정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정을 진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뭐 여전히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본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도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상해종합 항생도 나름 좀 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 길게 보면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이라, 뭐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와 완전히 동조화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이 이번 주에 한번 깨질 수 있을지, 코스피는 3316포인트 다시 박스권 상단 부근대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
되레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코스피를 끌어놨었던 그 4월, 어떻게 보면 6월에 그 대선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었던, 주도했던 섹터들이죠.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고 있고, 그리고 조방원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점이 지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억눌려 있었던 섹터들이죠.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엔터, 뭐 호텔, 한알령 쪽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그래도 호텔, 뭐 카지노, 뭐 이런 쪽은 역시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서 이 코스닥의 주요 한 축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도 나름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죠. 코스닥 시장, 코스피가 거래량이 뭐 그렇게 확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상승을 했었을 때 거래량만큼만 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도 좀 부활이 되면 좀 긍정적으로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래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대금 자체가 한 뭐 15조 이상, 한 못해도 뭐 20조, 30조 정도 뭐 되면 더 좋은데, 쉽지가 않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볼게요. 지난주에는 태광 얘기해드렸고요. 일단 조선 쪽은 조방원 중에서도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다 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래도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조방원 중에 굳이 하나를 담는다 라고 하면 조선은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 반도체를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주 반도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런 쓰임새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가 원체 좀 커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뭐 HBM, 뭐 GPU, 뭐 이쪽에 대한 수요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이거를 또 되레 좀 효율적인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좀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소캠 같은 그런 이제 효율적인 반도체 메모리 모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다시 부각이 된다고 하면
뭐 발열이라든지 뭐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결국에는 많이 이제 스펙적으로 잡아가고, 그러면 다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런 스펙 자체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동사도 이제 9월 5일에 이제 IFA 25 베를린에서 국제 세계 박람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다양한 이제 가전제품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당연한 반도체가 저전력으로 이루어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확대된다 라고 보면 제주 반도체도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전력 반도체나 PCB 기판 뭐 이런 쪽 뭐 계속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뭐 어보브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있죠. 얘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MCU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있고요. 가전제품의 CPU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고,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콘이라고 해서 이제 TV 쪽에 들어가는 이제 CPU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걸 이제 팹리스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업체고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에 계속 AI를 탑재하기 위한 노력이 좀 준비되고 있다. 그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16,940원, 지금 뭐 며칠, 한 8일? 10일 동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쉬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16,940원에서 16,800원 매수를 좀 진행해 보겠고, 평균 단가 16,870원, 1차는 17,800원, 2차는 18,6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나요? 이쪽에 또 미국 정부에서 300명을 또 지금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우리나라 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 특히나 2차 전지를 바탕으로 한 종목들이 또 약세로 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되레 확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차이로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